동성애 이슈가 가라앉지 않고 계속 이어지네요. 우리나라 선거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맞습니다. 처음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미국에서나 서구에서는 동성애가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진보 보수 양쪽 다 이게 피해가는데 이번에는 다르고, 그리고 다른 나라하고 보면 이게 또 지금 지형이 다른 게 그 서구에서는 보통 동성혼이라든지 동성애자의 이제 권리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시기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되게 독특하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진보적 시각을 갖는 쪽에서 동성결혼 합법화합시다 이런 의제를 던지면 아직 안 된다 뭐 그렇죠. 이러면서 찬반이 붙는데 우리는 보수 쪽인 홍준표 후보가 불을 붙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동성애자의 권리를 넓혀 나가는 데서 충돌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뭐 제가 볼 땐 동성애자의 권리를 별로 축소할 것도 없는데 이걸 더 축소하자. 어쨌든 더 제약을 가하자. 이렇게 이슈를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독특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지난 TV 토론에서였죠? 맞습니다. 그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동성애 이슈를 제기했고 국내의 동성애 이슈. 네,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문재인 후보한테 계속 막 물어봤어요. 문 후보가 아마도 홍 후보 생각에는 문 후보는 찬성한다고 말할 줄 알았나 보죠. 근데 반대한다라고 하니까 계속 물으니까 뭐 좋아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고 물론 후반부에는 차별에 반대한다고 정리는 했는데요. 당시에 보면 심상정 후보가 막판에 동성애는 찬반의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일침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이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오늘 안철수 후보가 기자들 질문을 받았는데 나는 동성애는 무슨 찬반 허용, 불허 이런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개인의 문제고 다만 동성 결혼의 제도화에는 반대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문재인 후보는 항의도 받았고. 그렇습니다. 그 다른 행사 중에 성적 소수자 단체 회원이 이렇게 항의하기도 했고 SNS 등을 통해서 항의를 받아가지고 문 후보도 오늘 내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뭐 안철수 후보하고 비슷해요. 결론만 말하자면은 군대 내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뜻이었다. 동성애 자체는 찬성과 반대의 영역이 아니다. 동성혼은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진보정당 후보니까 이런 논의에서 훨씬 적극적이고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동성애는 물론이고 동성혼도 궁극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물론 이게 당장 법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권리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다면은 내가 적극적으로 의제를 알려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심 후보는 물론이고 문재인, 안철수 이 정도 발언에 대해 가지고도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판이 아주 높아요. 이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로 진척이 안 됐던 게 그게 차별금지법 논란이잖아요. 맞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민주당이 동성애 옹호법을 추진한다 이러면서 차별금지법을 비판했는데 이게 아마 카톡 메시지 같은 걸로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 법이 사실 철회됐습니다. 이게 유행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참여정부 때부터 인권이라든지 법무부에서는 이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정부 입법을 하려다가 그 김한길 전 의원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총대를 메고 대표 발의를 했어요. 민주당의 좀 당직을 맡은 의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것도 대표 발의하면은 또 욕먹으니까요 동네에서. 그런데 철회됐다고요? 왜 철회됐죠? 그 서명 의원들한테 지역구나 종교계에서 항의 전화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버티지를 못한 거예요. 그건 누가 다 들었죠.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요? 구 새누리당 윤리강령 20조가 차별금지 항목입니다. 당원은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는다. 딱 못을 받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윤리강령은 이미 차별금지법을 똑같은 내용이에요.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보통 우리 당의 강령이라는 게 좋은 거 붙이고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건 공감대가 된 건 다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나라에서는 기본인데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우리 반대 논리는 어떤 거냐면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주장이에요. 왜 그렇죠? 동성애를 차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반동성애 운동을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금지되잖아요. 동성애 비판을 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홍준표 후보는 계속 관련 발언을 이어가나요? 홍 후보는 이걸로 이제 득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면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오늘도 유세 후에 기자들한테 동성애는 안 된다. 에이지가 그렇게 창고를 하는데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이게 90년대에는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에이즈하고 이제 동성애는 별 상관관계가 없다.
뭐 예. 이게 정설이긴 합니다. 유승민 후보도 언급을 했나요? 예, 유 후보가 오늘 영남대에 이제 특강을 하고 뒤에 이제 기자들 만나가지고 동성애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차별하거나 왕따를 한다. 저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은 없다. 그러니까 이거 동성애는 인정한다는 뜻이죠. 뭐 예. 문재인, 안철수 뭐 같은 맥락이고 예. 그러면서도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 이 동성애를 이건 불법이냐 이 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뒤에 좀 부연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의 결혼제도, 그렇죠. 혼인제도, 가족제도에 집어넣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예. 문안 두 사람보다는 뉘앙스가 약간 보수적이긴 한데 크게 봐서 비슷하다고 볼 수 비슷하죠. 있고 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심상정 후보 왼쪽,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가운데, 홍준표 맨 오른쪽 이렇게 돼 있는데 다음 주 화요일이 그 사회 분야에 대한 대선 후보 토론이 있습니다. 예. 아마 이 자리에서 제 생각에는 홍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또 이 이야기를 꺼낼 것 같습니다. 나머지 3명이 굳이 먼저 꺼낼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뭐 이미 5사람의 입장이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그냥 재탕하는 그런 네. 상황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TV토론에서 논란이 된 동성애 발언, 이것도 네. 외신들이 주목합니까? 이 부분은 외신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한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외신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이제 이게 문재인 후보의 발언 때문인 건데, 그러니까 예.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계속 모든 외신에서 설명을 할 때 인권 변호사 출신, 진보 정치인.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죠. 뭐 이런 거로군요. 네, 그런 어조가 깔려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소개되는 네. 외신이 대부분 뭐 미국이나 유럽 이런 쪽이니까 그렇습니다. 그쪽의 사회적 상식과 좀 다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이해할 예. 수 없다라는 예.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후보 측에서 이제 설명으로 제시하는 게 한국 사회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 한국 사회 여론에 부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수층의 지지표를 얻어내려면 어쩔 수 없는 전략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그래서 일부러 더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외신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그렇게 발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외신의 기본적인 시각은 인권 변호사 출신인데 그렇죠. 어떻게 이런 발언하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그 AP통신에서는요, 이제 이 문재인 후보의 발언과 관련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낸 비판 성명서를 소개를 하면서 문재인 후보도 후보 민변 역시 출신인데. 민변 출신이다라는 그러니까. 얘기를 강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그 민변에서 이제 문재인 후보의 발언이 명백한 혐오 발언이다. 그리고 또 문재인 후보가 유력 후보이기 때문에 그의 발언은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래서 전 사회적으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라고 성명을 내면서 이런 발언이 인권과 헌법에 보장된 권리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었다라고 민변이 썼다라고 예. 강조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민변은 문재인 후보도 몸담고 있던 곳이다. 라는 거죠. 네. 물론 이제 맥락은 소개를 해요. 이 발언이 왜 나오게 됐는지. 군대 문제 이런 것. 그렇죠. 예, 군대 내 동성애 문제라든가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라고 예. 하면서요. 이 AP통신은 그 얘기를 이제 소개를 하면서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도 또 한 가지를 더 지적을 합니다. 예. 최근 홍준표 후보가 그 2005년 출간된 회고록에서 나온 일화 때문에 여성 유권자들의 분노를 산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10대 시절에 데이트 강간을 시도한 친구를 도왔던 적이 있는 돼지발정제. 네. 예. 그 얘기를 같이 소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발언 때문에 여성 유권자의 그 반발을 샀던 홍준표 후보가 군대 내 동성애 문제 이것 때문에 군 병력이 약화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해서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답하게 됐다라고 이제 그 맥락은 소개를 하는데 예. 하지만 뭐 AP통신이나 뭐 뉴욕타임즈나 여러 언론에서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이후 토론에서 동성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논란을 진정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왜냐하면 어차피 문재인 후보를 비롯해서 모든 후보들이 동성혼의 합법화에도 반대하고 있고 예.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심상정 후보만 성소수자의 권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이렇게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뉴욕타임즈는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최근에 이제 그 군대 내에서 동성애 사병 색출 작전이
벌어지면서 이게 논란이 됐었잖아요. 군인권센터가 문제 제기한 네. 육군은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우리 방송에서 한번 다룬 바 있어요. 네. 그거랑 연결을 시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대화 자체가 군대 내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 군대 내에서 육군 내에서 동성애 병사sak 특출과 관련해서 어떤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군인권센터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다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최소 32명이 입건되고 1명은 구속됐고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동성애자를 색출한다고 해서 그런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뭐 불법으로 압류한다거나 아니면 도청을 한다거나 또는 협박 정체를 까발리겠다 그래서 협박을 한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등 뭐 여러 가지 온갖 종류의 모욕과 위협과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군인권센터의 말을 인용을 해서 예. 그런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결국 한국 사회 내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보수적인 인식, 가부장제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 이제 이 성소수의 권리는 거의 금기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네,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주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우익 기독교 집단에서 동성애 반대 운동을 또 집중적으로 해오고 그러면서 차별금지 법안을 반대하고. 근데 차별금지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뉴욕타임즈는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차별금지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가 다른 소수자들과 마찬가지로 성소수자에게도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 차별금지 법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간통죄 폐지 이후에 이제 그 보수 집단이 공격 대상을 동성애로 바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뭐 미국이나 이런 언론의 시각에서는 하길 한국의 어떤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한 보수적 풍토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겠죠. 네, 그런 걸 바탕에 깔고 네. 이 논란을 들여다본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되겠고요. 네. 동성애 이슈가 가라앉지 않고 계속 이어지네요. 우리나라 선거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맞습니다. 처음이에요. 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미국에서나 서구에서는 동성애가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우리나라한테 진보 보수 양쪽 다 이게 피해가는데 이번에는 다르고 그리고 다른 나라하고 보면 이게 또 지금 지형이 다른 게 그 서구에서는 보통 동성혼이라든지 동성애자 이제 권리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시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되게 독특하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진보적 시각을 갖는 쪽에서 동성결혼 합법화합시다 이런 의제를 던지면 아직 안 된다. 뭐 그렇죠. 이러면서 찬반이 붙는데 우리는 보수 쪽인 홍준표 후보가 불을 붙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동성애자의 권리를 넓혀 나가는 데서 충돌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뭐 제가 볼 땐 동성애자의 권리를 별로 축소할 것도 없는데 예. 이걸 더 축소하자. 어쨌든 더 제약을 가하자. 예, 이렇게 예. 이슈를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아주 독특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지난 TV 토론에서였죠? 맞습니다. 그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동성애 이슈를 제기했고 국내의 동성애 이슈. 예,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네. 문재인 후보한테 계속 막 물어봤어요. 문 후보가 아마도 홍 후보 생각에는 문 후보는 차별금지 항목입니다. 네. 당원은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는다. 딱 못을 받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윤리강령은 이미 차별금지법을 똑같은 내용이에요. 실현하고 이게 있는 실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보통 우리 당의 강령이라는 게 좋은 거 붙이고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건 공감대가 된 건 다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나라에서는 기본인데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우리 반대 논리는 어떤 거냐면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주장이에요. 왜 그렇죠? 동성애를 차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반동성애 운동을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금지되잖아요. 동성애 비판을 하는 종교의 자유를 그렇죠. 침해한다. 예. 네, 네. 홍준표 후보는 계속 관련 발언을 이어가나요? 예. 홍 후보는 이걸로 이제 득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면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오늘도 유세 후에 기자들한테 동성애는 안 된다. 에이지가 그렇게 창고를 하는데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이게 90년대에는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에이즈하고 이제 동성애는 별 상관관계가 없다.
뭐 예. 이게 정설이긴 합니다. 유승민 후보도 언급을 했나요? 예, 유 후보가 오늘 영남대에 이제 특강을 하고 뒤에 이제 기자들 만나가지고 동성애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차별하거나 왕따를 한다. 저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은 없다. 그러니까 이거 동성애는 인정한다는 뜻이죠. 뭐 예. 문재인, 안철수 뭐 같은 맥락이고 예. 그러면서도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 이 동성애를 그럼 불법이냐 이 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뒤에 좀 부연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의 결혼제도, 그렇죠. 혼인제도, 가족제도에 집어넣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문안 두 사람보다는 뉘앙스가 약간 보수적이긴 한데 크게 봐서 비슷하다고 볼 수 비슷하죠. 있고 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심상정 후보 왼쪽,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가운데, 홍준표 맨 오른쪽 이렇게 돼 있는데 다음 주 화요일이 그 사회 분야에 대한 대선 후보 토론이 있습니다. 예. 아마 이 자리에서 제 생각에는 홍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또 이 이야기를 꺼낼 것 같습니다. 나머지 3명이 굳이 먼저 꺼낼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뭐 이미 5사람의 입장이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그냥 재탕하는 그런 네. 상황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TV토론에서 논란이 된 동성애 발언, 이것도 이건 찬성한다고 말할 줄 알았나 보죠. 근데 아하. 반대한다라고 하니까 계속 물으니까 뭐 좋아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고 예. 물론 후반부에는 차별에 반대한다고 정리는 했는데요. 예. 당시에 보면 심상정 후보가 막판에 동성애는 찬반의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일침을 놓았습니다. 예. 하지만 그 이후로도 이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오늘 안철수 후보가 기자들 질문을 받았는데 나는 동성애는 무슨 찬반, 허용, 불허 이런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네. 개인의 문제고 다만 동성 결혼의 제도화에는 반대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문재인 후보는 항의도 받았고. 그렇습니다. 그 다른 행사 중에 성적 소수자 단체 회원이 이렇게 항의하기도 했고 SNS 등을 통해서 항의를 받아가지고 문 후보도 오늘 내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예. 뭐 안철수 후보하고 비슷해요. 예, 결론만 예. 말하자면은 예. 군대 내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뜻이었다. 동성애 자체는 찬성과 반대의 영역이 아니다. 동성혼은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심상정 후보는 진보정당 후보니까 이런 논의에서 훨씬 적극적이고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동성애는 물론이고 동성혼도 궁극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예. 물론 이게 당장 법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권리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다면은 내가 적극적으로 의제를 알려나가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네. 심 후보는 물론이고 문재인, 안철수 이 정도 발언에 대해 가지고도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판이 아주 높아요. 예. 이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로 진척이 안 됐던 게 그게 차별금지법 논란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홍준표 후보가 민주당이 동성애 옹호법을 추진한다 이러면서 차별금지법을 비판했는데 이게 아마 카톡 메시지 같은 걸로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 법이 사실 철회됐습니다. 이게 예. 유엔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참여정부 때부터 인권이라든지 법무부에서는 이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정부 입법을 하려다가 예. 그 김한길 전 의원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총대를 메고 대표 발의를 했어요. 예. 민주당의 좀 당직을 맡은 의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왜냐하면 이것도 대표 발의하면은 또 욕 먹으니까요 동네에서. 그런데 철회됐다고요? 예. 왜 철회됐죠? 그 서명 의원들한테 지역구나 종교계에서 항의 전화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아하. 버티지를 못한 거예요. 예. 두 번 두 발 다 들었죠.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요? 구 새누리당 윤리강령 20조가